자, 읽기만 할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1년 기준이란 자산 및 부채를 유동자산, 유동부채 항목과 그 밖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1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자, 물이 잘 이렇게 흘러요. 유동하게. 그래서 1년 이내에 바로 현금으로 바뀔 애들, 1년 이내에 바로 갚을 애들, 현금으로 갚을 애들, 얘네들을 여기를 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 유동인에는 자산 유동이 아니라 어떻게? 유동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유동하지 않아요. 얘네는 뭐 돈 받을래도 현금으로 환금화 할래도 오래 걸려요. 비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애들은 비유동 자산. 마찬가지로 부채도 1년 안에 갚은 애들은 부채 유동이 아니라 유동 부채라고 합니다. 1년 후에 갚을 애들도 마찬가지로 비유동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눕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즉 자산 중 1년 내에 현금화되는 것에 한해서 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제가 드린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부채 중 1년 내에 지급해야 할 것에 한해서 유동 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밑줄이요.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되는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등의 영업 관련 자산과 부채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유동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별표시 3개. 그 밑에 영업주기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짜장면이라고 적어주세요. 짜장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 기억하시기가 쉽습니다. 계속해서 밑줄이요.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과정에 투입되어 재화나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 회수 완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 그 밑에서 두 번째인 영업 주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영업 주기란 무엇이냐? 우리요 1년 기준으로 해서 나누라고 했어요. 1년 기준으로 어떻게 된대요? 유동으로 가래들, 비유동으로 가래들 나눠진대요. 근데요 우리 회사가요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선소 배 아시죠? 배 만드는 거 보통 몇 년 걸립니다. 배를 수주를 받아서 저기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요. 한 3년에서 5년 걸쳐가지고 이 엄청 큰 배를 만들어요. 이걸 갖다가 외국에 갖다 팝니다. 이 배를. 그래갖고 이 돈을 보통 1년 내에 못 받아요. 보통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나눠서 받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1년 내에 못 받으니까는 우리는 계속 받을 돈 자산 안에 5년에서 10년에서 20년 걸려서 받으니까 이 자산 안에는 받을 돈이 유동은 못 들어가요. 비유동에 들어가요. 받을 돈, 외상매출금. 매출을 했기 때문에 받을 채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얘네가 늘 비유동에 가 있어요. 왜? 우리 1년 내에 못 받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멀리서 봅시다. 이해 관계자들 우리 봤을 때는 이에서 뭐 하는 회사야? 뭐 하는 회사인데 맨날 물건대로 팔고 맨날 1년 이후에 받냐고 돈을. 니네 돈 받을 생각이 있니?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와이너리예요. 와인을 만들어서 와인을 팔아요. 자, 우리요 와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포도 씨를 심어요. 포도를 수확을 해요. 포도를 술로 만들고요. 그 술을 저장해서 보관을 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술을 판매를 합니다. 뭐 21년산 이런 양주들도 있을 테고 이러한 와인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걸 판매를 해서 돈을 받는데 대금 회수. 이 기간이 당연히 1년은 넘죠. 당연히 1년 넘어요. 그럼 이 회사는 세워라 내워라 하는 회사냐? 아니다. 원래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기 포도씨를 사와서 돈을 받는 데까지 이 기간이 1년이 넘어. 원래가 우리 회사는 우리 업계도 배를 만들고 나서 배를 돈 받는 데까지 1년이 넘어. 이러한 회사들은 받을 돈 얘를 얼로 옮길 수가 있다? 비록 1년이 넘지만 유동으로 옮길 수 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영업주기 우리 회사에서 3년이 걸리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업계에선. 현금화되는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등의 영업 관련 자산과 부채, 돈 갚아야 될 게 있다면 얘는 1년을 넘는 경우라도 비유동으로 안 가고 유동으로 갈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짜장면을 적은 이유가 뭘까요? 설명드리기가 쉽고 제가 아는 것 중에 정말 빨리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짜장면이에요. 내가 짜장면이 아니죠. 내가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내가 짜장면이겠습니까? 자, 나는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문을 열어서 우리 장을 봐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주문을 받고요. 주방에 알려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배달하시는 분 통해서 배달을 해서 돈도 받고요. 이때. 그리고 우리 용기, 그릇을 회수해 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우리 짜장면을 하는 이 중국집 같은 경우는 이 회수 영업 주기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한 7시간? 장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몇 시간 안 걸리겠죠. 이렇게 짧아요. 상대적으로 조선소나 와인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걸리고 길어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짜장면을 설명드릴 때는, 짜장면이 아니라 중국집의 그 흐름을 설명드릴 때는 이런 영업주기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흐름, 물건을 장을 봐서 고객에게 전화를 받고 주문을 받고 주방에 알려줘서 주방에 짜장면을 만들고 그리고 배달을 해서 돈을 받고 그릇을 회수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이건 두 번째 줄 끝부분 밑줄 칠게요. 유동성이란 현금화되는 속도, 유동성이란 현금화되는 속도, 유동성이란 현금화되는 속도, 유동성이란 현금화되는 속도, 유동성이란 현금화되는 속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들, 부채들, 얘네가요 현금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순으로, 현금으로 빨리 바뀔 수 있는 순으로 위에다가 적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품, 여러분들 상품이 있어요. 내가 옷을 파니까 옷이 있고요. 옷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건물 갖고 있어요. 건물 말고 토지로 해봅시다. 토지를 갖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현금화가 빨리 될까요? 내가 급해요. 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내 돈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우선 옷 파는 회사니까 옷을 파는 게 조금 더 돈으로 빨리 바뀔 거예요. 선생님, 토지 이거 뭐 1억짜리를 1,000원에 판다고 그러면 더 빨리 바뀌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자,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예금, 상품, 옷, 토지, 어떤 게 가장 빨리 바뀔까요? 얘는 은행만 가면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죠. 얘는 고객 만나서 고객을 흥정하고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럼 그 순서를, 여기 적는 순서를 예금부터 먼저 적고 그 다음 상품 적고 그 다음 토지 적자. 이게 유동성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유동성 배열법. 자, 가장 위에는 뭐가 올까요? 가장 빨리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현금이죠. 바로 현금은요 그 자체로 현금이잖아요. 유동성이 짱이죠. 현금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현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나오는 게 은행 가가지고 바로바로 출금을 할 수 있는 뭐 통장 있잖아요. 우리들 은행에 갖고 있는 통장. 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주잖아요. 별일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니까 외상값 주세요. 가서 외상값 줄 때 됐잖아요. 해서 뭐 외상값 여기 얘네가 올라갈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는 게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잉여금 구분의 원칙입니다. 잉여금 구분의 원칙. 자, 재무 상태표를 만들 때는 잉여금을 구분을 해라. 잉여금이 뭐예요? 잉여금이 뭐예요? 남는 돈이겠죠? 잉여, 남는 거. 금, 돈. 남는 금, 남는 돈이에요. 자, 우리 회사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요. 근데요, 짱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1,000만 원의 돈을 남겼어요. 왜? 수익으로 벌어가지고요. 돈을 벌어가지고요. 자,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1년 동안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1,000만 원을 남겼어요. 벌었어요. 그걸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잉여금에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잉여금에 우리 회사 주주가
우리 회사 주주가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야 이씨 똑바로 좀 해 짱구야. 어? 회사 이렇게 하면 되겠니? 아 진짜 내가 좀 더 투자할 테니까는 이거 갖고 회사 운영 좀 잘해. 이래갖고 주주가 와서 주고 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고객이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100원에 사와서 옷을 120원에 팔면 우리 얼마 남아요? 다시 100원에 옷을 사와서 120원에 팔면 얼마 남아요? 20원 남죠. 그 20원만큼 우린 고객으로부터 더 받았어요. 고객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이 있을 테고요. 조금 전에 봤던 주주로부터 받는 잉여금이 있을 거예요. 이건 자본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잉여금은 주주로부터 받는 잉여금. 얘 이름은 자본 잉여금이라고 붙여주자. 고객으로부터 거래를 통해서 남는 잉여금. 얘 이름은 이익 잉여금이라고 붙여주자.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본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게 있나 보다. 잉여금을 나눌 때 두 개로 나눠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으로 나눠라. 그렇게 하나 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미결산 항목 및 비망 계정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만 볼게요. 밑줄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가지급금 계정에 처리하고 있는 내용은 주주, 임원, 종업원, 일시대여, 여비, 전도 또는 업무, 경비, 선급분, 미정산액이 대부분인데 이는 그 성격에 따라 비용화시키거나 선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대체 처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저는 아는데. 가수금 계정은 원인 불명의 입금액 등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인데 적어도 결산 시점에서는 그 성격에 따라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단기 차입금 또는 예수금 등의 과목으로 대체 처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려고 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짱구 패션에서 짱구가 포로리에게 격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포로리는 격리를 보고 있습니다. 격리를 보고 있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하는데 포로리가 화장실을 갔어요. 포로리가 화장실을 갔을 때 그때 마침 우리 짱구 패션에서 옷을 외상으로 사간 거래처가 와서 외상값을 주려고 왔는데 포로리가 화장실 가서 없어요. 외상값을 100만 원을 주려고 왔는데요. 때마침 옆에 있던 포로리가 아닌 사장인 짱구가 사장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외상값 주러 왔지 100만 원. 그래서 예 그럼 주고 가세요 하고 100만 원을 짱구가 받았어요. 그리고 포로리가 없으니까 포로리 책상에 100만 원을 올려놨어요. 이거는 뭐 외상값 갚은 거라서. 근데 포로리가 화장실 갔다 다시 왔는데 짱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메모도 안 남겼어요. 짱구가. 포로리는 책상 위에 있는 100만 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잠깁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지? 하늘에서 떨어졌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슈킹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막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적어놓습니다. 100만 원 나도 모르는 돈 이렇게 적어놔요. 가져갔다가 1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나중에 괜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돈 솔직하게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와가지고 짱구가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와서 포로리 그 책상 위에 있던 100만 원 봤어? 그거 외상값 갚으러 와서 외상값 갚은 거야. 내가 너 없어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포로리는 그거 슈킹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나도 모르는 돈이 아니라 외상값 들어온 돈이었구나. 제대로 적어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도 모르는 돈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남겨둔, 나도 모르는 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꼬리표를 달아놓은 이거를 미결산 항목, 아직 결산되지 않은 항목, 제대로 결산되지 않은 항목이라고 얘기하고요. 비망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안일 비 잊을 망이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는 계정이에요. 뭐예요? 메모예요. 나 100만 원 받은 건 봤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 일단은 100만 원은 들어와 있으니, 현금이 책상 위에 있으니 그거는 일단은 나도 모르는 돈이라고 해서 메모를 남겨놓자. 이게 비망 계정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비망 계정이나 아니면 미결산 항목을 우리 외부에 보여주는 이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외부에 보여질 때 그때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때까지 정 이유를 못 찾았어요. 짱구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잡스런 이익이다 해서 잡이익으로 어찌됐든 간에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라. 이익은 이익이에요. 왜 벌렸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회사 100만 원 그냥 생겼잖아요. 솔직히 보고를 해라.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돈이 이러지 말고 요게 비만 계정이나 미결산 항목으로 보여주지 말아라 요 내용입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다시 돌아와서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네모가 6개가 있어요. 왼쪽에 구분 표시, 총액주의, 일년주의, 유동성 배열법, 잉여금 구분의 원칙,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요 옆에다 1, 2, 3, 4, 5, 6이라고 다 적어 주시고요. 똑같이. 그 옆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 옆에 설명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구분 표시는 뭐라고 나와요? 재무상태표 항목을 적절히 구분 표시 이해하도록 쉽게록 한다. 총액주 어쩌고저쩌고, 일년기준 어쩌고저쩌고, 유동성 배열법 어쩌고저쩌고, 잉여 구분의 원칙 어쩌고저쩌고, 미결산 항목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시험엔 얘는 안 나와요. 100%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쪽이에요.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느냐 해서 얘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유동성 배열법 한번 볼까요? 원래 적혀있는 건 자산, 부채는 황금성이 빠른 순서로 배열한다. 얘를 바꿔서 황금성이 느린 순서로 배열한다. 이게 답이죠. 틀린 것을 찾기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지.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구분 표시, 2번 총액주의, 3번 1년 기준, 4번 아무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얘 보기에선 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얘네를 만나지. 그래서 얘네를 알려면 얘네를 문구를 외우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맞고 넘어갈 수 있으십니다.